키사이트 이솝에서요. 이솝이라는 부서에서 시뮬레이션 툴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5G 관련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고 커버하기 위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앞서서 홍 교수님께서 5G라는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실용화 되려면, 상용화 되려면 기존의 4G나 3G에서 접근했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베이스밴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RF 컴포넌트를 개발하시는 RF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채널을 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연구 분야에 자기네들이 이제 전문화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분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까지 커버하시기는 힘드십니다. 하지만 이 5G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캐스케이드로 다 연결이 되고 전체 시스템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툴을 활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컴 시스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제 통신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에러 커렉션 코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채널 모델에 대한 디파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디파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웨이브폼 테크놀로지. 다양한 유저 서비스를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웨이브폼들이 나타나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유저, 그 다음에 댄스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최상의 어떤 시그널 퀄리티를 트랜스밋하고 리시브하기 위해서 어레이 안테나, 페이지드 어레이 안테나의 빔포밍 테크닉,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5분 동안에는 5G 시스템 아키텍을 연구하시는 리서처분들의 생각, 머릿속에 있는 어떤 키 리서치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이는 이런 4가지 채널 코딩, 채널 모델, 웨이브폼, 그 다음에 빔포밍, 어레이 안테나와 같은 이 4가지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제인 이 멀티 안테나 테크닉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제가 모델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어떤 어레이 간의 커플링 문제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초기에 의도했던 각도와는 틀리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빔 퀄리티가 나빠지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6개의 빌딩 블록이 보이실 겁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요. 프로토콜부터 웨이브폼, 그 다음에 코딩 테크닉, 그 다음에 안테나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사실은 기존의 이제 4G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성능이 잘 나오면 이것들이 캐스케이드로 연결이 됐을 때 큰 어떤 디스토션이나 임페어먼트 없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동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5G에서는 기존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멀티 유저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마이머 프렌들리한 웨이브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로우 레이턴시의 개런티가 돼야 되는 환경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다른 형태의 트래픽이 발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생기는 임페어먼트를 어댑티브하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리컬시브하게 어떤 파라미터들을 피드백 받아가지고 환경을 옵티멀하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존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트랜스밋에서 리시버 땅까지 양질의 시그널을 전송을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디모듈레이션도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테크닉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코딩 방식, 그 다음에 빔포밍 방식, 그 다음에 웨이브폼 테크놀로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화면이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던 5G 컴 아키텍을 연구하는 리서처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체인일 겁니다.
MT라고 TX 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X 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인코딩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웨이브폼을 만드는데요. 그때 이제 웨이브폼을 만들 때 비트를 심볼로 어떻게 매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랜스미터 모델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RF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임페어먼트들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PA가 가지고 있는 넌 리니어한 특성들, 그리고 모듈레이터가 갖고 있는 임밸런스, 내지는 에러 소스가 갖고 있는 페이지 노이즈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 웨이브폼을 디스토션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파라미터들이 체크가 되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1개 내지는 2개 정도의 안테나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단말을 예를 들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몇 개의 안테나가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드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모델. 기존 4G의 채널에서는요, 기존의 3GPP에서 디파인을 한 스펙이 below 6GHz 그리고 밴드위스 100MHz 이하에서 디파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5G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리미터 웨이브로 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특성 모델이 전혀 새로운 채널로 다시 리디파인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패스 딜레이, 패스 로스, 그 다음에 앵글 오브 어라이벌이라든가 디파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른 이제 파라미터화된 채널 모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채널 모델의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채널 사운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를 누적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기존 4G, 3G에서 했던 것처럼 채널에 대한 디파인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X 사이드에서는 SNR을 계산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링크 레벨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BER이라든가 어떤 그보다 이제 좀 전 단계에서 EVM 특성과 같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루풋 특성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게 이 링크 레벨 시뮬레이션의 큰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밴드 쪽, 그 다음에 RF 컴포넌트 쪽, 그 다음에 안테나, 채널 모델,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존 4G에서는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사용이 될 예정들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뽑아내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원바이 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 코딩. 채널 코딩은 노이즈라든가 이런 인터피어런스가 있는 채널의 임페어먼트에 조금 더 로버스트한 시그널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이스피드 디지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같은 데에서 우리가 이 채널 코딩을 정확하게 좋은 양질의 채널 코딩을 하게 된다면요, RF에서 10dB 정도의 갭 차이를 보상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한 곳에서 성능을 더 좋게 뽑아내면은 어느 한 곳에서는 트레이드가 오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채널 코딩에서 아주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개발이 된다면 RF 쪽, 앰프라든가 LNA 쪽을 설계를 하신 분들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궁극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한 퍼포먼스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은 앰프의 게인이 10dB건 20dB건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개발자들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캐스케이드된 컴포넌트들이 갖고 있는 트레이드오프 되는 성능들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일예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터보나 LDPC 같은 어떤 채널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채널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거의 개발이 다 되어 왔어요. 다 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채널 코딩을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그러면은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5G는요, 기존의 4G와 같은 넌 클래식한 채널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새로운
코딩 테크닉이 계속 개발을 되고 있고 연구원들이 개발을 한 코딩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뷰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많은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부에서 제공하는 G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LDPC 인코더를 시작으로 해갖고 제일 왼쪽에 보는 디코더에 대한 캐스케이드된 블락이 쫙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AWGN 채널을 통해서 매핑과 디매핑을 거쳐서 나오는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신호 대비 잡음비와 BER 간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커브 그래프 곡선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LDPC 인코더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화된 아이템들을요,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게끔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을요, 여기 보이는 CRC라든가 터보 코드로 변경을 바로 리유즈하기가 유용하게 컴포넌트만 대체하시면은 내가 원래 LDPC 인코더를 써서 검증을 한 성능과 그 다음에 터보 인코더를 써서 분석한 성능을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상용화된 거 말고 내가 실제로 이런 채널 인코딩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멜레 블락이라는 어떤 블락 하나를 불러와가지고 여러분만의 자신의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서 검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는 방법을 저는 크게 3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매스매티컬한 수학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아주 아이디어한 케이스에서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얻는 결과값에 대해서에 대한 어큐러시는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RF 임페어먼트를 고려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환경에 반영을 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RF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임페어먼트 특성들을 파라미터화해서 임포팅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어큐러시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엔지니어고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제작을 한 DUT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개런티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하드웨어 루프라는 개념의 실제 베이스밴드를 모델링한 어떤 컴포넌트 블락을 실제 이제 트랜시버, DUT가 되겠죠. 트랜시버의 인풋, 아웃풋하고 물려서 실험을 할 수 있는 3가지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매스매티컬한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인코더, 그 다음에 매퍼, 채널, 그 다음에 디매퍼, 이제 디코더 이런 순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링크 레벨 시뮬레이션에서 얻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얻는 이제 SNR 대비 BER 또 이러한 룩업 테이블을 사용한 스루풋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LDPC 인코더의 인풋과 제일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LDPC 디코더의 아웃풋이 제일 위에 보시게 되는 이 테스트와 레퍼런스라고 써져 있는 컴포넌트 박스 인풋과 레퍼런스 시그널로 들어가서 룩업 테이블을 가지고 최종적인 BER 퍼포먼스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블락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실제 RF 임페어먼트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 블락을 대체를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는 이 부분이 이렇게 RFTX와 RFRX라고 되는 컴포넌트 그리고 마이모 3D 채널이라고 하는 어떤 리얼한 환경의 파라미터들을 반영을 해준 컴포넌트 블락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레이터의 임버런스라든가 에러 소스의 페이지 노이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A의 넌 리니어한 특성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실제 우리가 개발을 하는 컴포넌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환경을 셋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실제 내가 제너레이션 된 소스를 제공하는 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VXA나
VXG와 같은 장비에다가 다운로딩을 해갖고 장비와 연결을 해갖고 DUT 레벨에서 측정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에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X 쪽과 RX 쪽이 있으면은 시그널을 전송시키기 위한 미디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인풋과 아웃풋에 의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은 어떤 채널에 영향을 받아갖고 인풋이 그대로 인풋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디스토션이라든가 변화가 생긴 상태로 이제 전달을 받게 되는 거죠. 실예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한 채널 모델들을 우리가 FR 필터의 어떤 모델링 되는 방법하고 유사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딜레이하고 게인 펑션 블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연을 TX에서 RX를 볼 때 시스템 지연을 야기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게인 펑션은 그 로스, 채널이 갖고 있는 로스, 채널 특성의 로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클래시컬한 채널 모델은요, 이제 5G로 가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로스와 딜레이만을 가지고는 정의할 수 없는 조금 더 복잡한 레벨에서의 채널이 디파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채널 임펄스 리스판스를 추출해내는 어떤 파라미터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AOA, AOD, GOA, GOD, 그 다음에 딜레이, 패스로스 등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계속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누적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채널 모델 특성을 뽑아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6.873, 3GPP 36.873, 기존 우리 LTA까지는요, below 6GHz, 100MHz의 밴드위스 언더에 대한 채널 특성이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5G가 되면은요, 우리가 6기가 이상으로 그리고 28기가 또 더 밀리미터 웨이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새로운 채널이 디파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표준은 38.900에서 제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널을 디파인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12개의 단계에 의해서요, 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들을 뽑아가면서 GOD, GOA, AOA, AOD, 그 다음에 로스, 딜레이, 그 다음에 어떤 디파처 앵글 이런 것들이 다 공히 한꺼번에 계산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뷰라는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5G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본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리시버 쪽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4G 이하에서 사용된 채널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5G에서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파라미터화해서 5G에 맞게끔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을 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저희가 제공된 어떤 이 표준화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기존에 이미 표준화된 소스와 리시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준화된 소스와 리시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커브 곡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시게 되면은요, 마지막 밑에 보시는 모델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5G 어드밴스드 모뎀 모델이라 그래가지고요, 5G에서 말하고 있는 밀리미터 웨이브 채널에 대한 채널 모델들을 이렇게 모델링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IU라든가 메티스, 프로노퍼 같은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채널 모델링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베이스밴드는 기존의 4G에서 썼던 베이스밴드, RF 블락 포함해서요, 라고 그거를 가지고 기존의 4G 모델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4G 채널 모델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5G에서 얘기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채널 모델을 돌렸을 때 그거에 대한 특성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내가 5G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베이스밴드라든가 RF 블락을 대체를 했을 때 그 특성의 차이가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전에 미리서 모델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코스트가 들어가고 개발 리드 타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하드웨어를 만들기에는 상당한 제약 상황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델링 툴을 활용을 하면 그런 어떤 파라미터화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변경을 해서 전과 후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뽑아내실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데 용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웨이브폼. 세 번째죠. 웨이브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에서 커버해야 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셔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상당히 플렉서블하죠. 예를 들어서 EMBB, 그 다음에 MMTC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어떤 플렉서빌리티를 우리가 개런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5G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웨이브폼은 어떤 특정 하나의 웨이브폼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맞게끔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OFDM 베이스드가 된 오소그널한 웨이브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LTEA에서 사용을 했었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on orthogonality를 개런티해주는 웨이브폼, FBMC라든가 GFDEM 이런 타입의 웨이브폼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캔디데이트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CPOFDM이라고 첫 번째 Cycle Prefix Based OFD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존에 이제 LTE에서 사용했었던 웨이브폼이고요. 각각의 서브 캐리어를 하나의 필터링을 했고요. 각각의 서브 캐리어의 스페이싱은 사이클 프리픽스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BMC에서는요. 이렇게 각각의 서브 캐리어에다가 각각의 필터 뱅크를 두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레인지라든가 스펙트럼 에피션시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거를 구현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야 될 거고 구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복잡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나온 게 바로 UFM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 캐리어에 대한 필터 뱅크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밴드, 레인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필터링을 한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아지고 보시면 이제 앞에 파란색, 첫 번째 화면에서 파란색이 이제 OFDM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사이드 로브가 쫙 깔린 게 FBMC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캔디데이트 웨이브 폼도요. 시스템 뷰에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블록을 구성을 하시고 웨이브 폼을 바꿔가면서 실제 내가 설계한 어떤 블록들이 웨이브 폼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스루풋, BER이 어떻게 인크리스 되고 디크리스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웨이브 폼을 가지고 저희가 SNR 대비 BER 커브 곡선을 뽑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 안테나 테크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가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시뮬레이션 툴을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이론 베이스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뉴어 라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제 4G에서 5G로 넘어오면서 이제 28기가가 될 거다, 밀리미터 웨이브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기존의 빌로우 6GHz도 5G 테크닉을 적용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활용을 할 거고, 테크놀로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환경, EMBB라든가 MMTC, URLLC 같은 이런 환경별로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토폴로지별로 실제 상용화되는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나눠져서 상용화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8년도, 20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8년도에는 6기가 기존에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 5G를 구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뭐 2021년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고주파 대역에서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형태의 빔포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빔포밍, 두 번째는 RF 빔포밍,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빔포밍하고 RF 빔포밍의 옵티멀한 값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 하이브리드 빔포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빔포밍 같은 경우는요, 프리코딩하고 컴바이닝이 공이 베이스밴드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F 체인이 안테나의 개수에 디펜던트하게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하드웨어의 컴플렉시티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테나가 1000개다. 그러면 RF 체인이 1000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주파로 가고 와이드 밴드위스 1GHz, 2GHz 와이드 밴드위스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ADC, DAC의 레졸루션이 상당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코스트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열적인 문제들도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시스템 자체가 번오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궁극적으로 단말이라든가 이런 구조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RF 빔포밍. RF 빔포밍은요, 반대로 프리코딩하고 콤바이닝이요, RF 사이드에서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시프터를 써서 저희가 RF 체인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덴스 네트워크라든가 멀티 유저 네트워크 같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토폴로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하이브리드 빔포밍입니다. 퍼포먼스는 디지털 빔포밍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되, RF의 컴플렉시티는 상당수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8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하는데요, 16개의 RF 체인을 쓰게 되면은 쉐어드 어레이 구조를 써갖고 8개의 체인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옵티멀한 안테나의 개수라든가 RF 체인의 개수에 가장 최적화된 값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RF 빔포밍을 하기 위한 스키매틱을 제가 설계를 해놓은 거고요. 가장 왼쪽에 보시는 이게 페이지 어레이 안테나고요. 그 다음에 SPDT 두 개를 사용을 해서 TX 블락과 RX 블락을 구분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TX 포트, RX 포트를 구분했습니다. 변수로는 제가 프리퀀시부터 그 다음에 안테나 엘리먼트의 개수, 지금은 이제 8x8 렉탱귤러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TRX 포트를 우리가 변수로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포트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RF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좀 더 검증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빔포밍에 대한 검증을 하시는 스테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요, 보시는 화면처럼 약 80가지 정도의 RF 퍼포먼스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게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널 파워, 그 다음에 하모닉 성분, 그 다음에 P1dB와 같은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검출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플로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설계됐었던 컴포넌트 블락 사이에 노드에 이름이 부여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로스와 게인들이 반영을 해갖고 내가 전체적인 시스템 레벨의 입장에서 타겟 퍼포먼스를 겟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빔포밍이 어떤 식으로 포메이션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런을 한번 돌려보면은요, 이런 식의 이제 빔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가 설계한 이 부분의 빔과 사이드 로브의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아주머스 엘리베이션에 대한 앵글이 내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정상적으로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서는 개인이라든가 안테나의 어떤 페이지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디자인을 하나를 열고요. 베이스밴드 소스를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이 메인이라는 이 블락을요, 이 디자인이라는 회로 창으로요, 그대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이 되고요. 두 개의 컨트롤 포트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러면은 컨트롤 하기 위한 이 컨트롤 포트가요, 개인하고 이제 페이지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요, 빔포머 웨이트 벡터라는 컴포넌트를 하나를 가져다가 놓고요. 여기서 보이는 페이지하고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연결을 시켜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모디파이 한 스케매틱이 바로 보이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앰프하고 페이지 시프터가 있고요.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웨이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8x8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럼 어레이 간의 어떤 커플링으로 인한 RF 임페어먼트라든가 빔 퀄리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요, 어레이 커플링을 고려를 하는 이 컴포넌트를요, 두 가지 케이스로 고려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S 파라미터, 실제로 이제 측정된 S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터치스톤 파일 형태로 실제로 임포팅을 해갖고 커플링 환경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매틀랩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란 상황에서의 커플링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코딩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제가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걸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빔의 세타하고 파일을요, 제가 0도하고 9도로 지금 의도를 했거든요. 의도를 한 상태에서 어레이의 커플링 이펙트를 이네이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이블 한 상태에서 런을 돌리게 되면은요, 조금 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는 화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빔의 어떤 매그니튜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이하고 세타가 2도하고 9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커플링 이펙트 때문에 생기는 각도의 오차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 2도가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요. 5G에서 추구하는 댄스 네트워크, 멀티 유저의 상황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앵귤레이션이 돼야지만 빔 퀄리티가 최상이 되겠죠. 이게 2도만 틀어줘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커플링 이펙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시는 이유가 되겠죠. 이런 커플링 이펙트에 의해서 내가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때 그때서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F 코스트라든가 개발 딜리버리 타임을 까먹는 어떤 그런 로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모델링 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다 제공이 되는 모델링 툴을 활용을 해서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디파인을 해보고 경향성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거나 앞으로 어떤 스펙을 제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G에서는요, 이렇게 시스템, 컴 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델링 툴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지만
5G에서의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씩 다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커버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컴 시스템 아키텍을 하시는 리서처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래 이 체인입니다. TRX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RX 체인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웨이브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만 될 거고요. 새로운 채널이 리디파인 돼야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SNR, 컨스텔레이션, BER 이 부분은 측정을 해야 되는 값들은 기존의 클래식한 어떤 4G나 3G에서 봤었던 통신, 측정, 매트릭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추가가 되는 항목들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 이제 안테나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빔포밍이랑 마이머 프렌들리한 웨이브폼을 가지고 안테나 레벨에서 실제 하드웨어 레벨에서 빔포밍을 통해서 5G가 구현하고자 하는 데이터 레이트, 그 다음에 로우 레이턴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어댑티브하게 체인지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테크닉들을 공이 캐스케이드된 어떤 이 시스템 아키텍에서 어느 한 곳에만 포커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인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지만 5G에서는요. 두 개가 잘 나와서 붙였을 때 잘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체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성을 하시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연결 고리들을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개발하는 데 이제 적용을 하신 다음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개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